오늘은 2025년 을사년의 이사방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방위에는 좋은 기운이 작용하는 길방과 피해야 할 흉방이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길방보다는 흉방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길방은 정성을 들이거나 특별한 공을 들릴 때 활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반면 흉방은 이사를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길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보다 중요한 흉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은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더욱 신중해야 하는 해로 방위 선택을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을 꼼꼼히 들어두시고 이사나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크든 작든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여러 흉살이 특정 방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띠와 나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흉살의 종류와 그 작용력을 알아본 후 피해야 할 방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해를 입기 쉬운 띠와 나이를 하나하나 짚어보며 어떤 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사방위에서는 무엇보다 삼살방위와 대장군 방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위는 모두 이사하는 해를 기준으로 기룡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기운의 흐름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삼살방위는 주택의 이사보다는 조상의 묘지와 같은 음택의 이동이나 집안의 구조적인 변경, 대문의 위치 변경 등에서 더욱 민감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삼살방위와 대장군 방위는 역학에서 말하는 삼합과 방합의 이론과도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합의 이론에 따르면 해묘미년에는 서쪽 방향이, 사유축년에는 동쪽 방향이, 인호술년에는 북쪽 방향이, 신자진년에는 남쪽 방향이 삼살방위로 분류됩니다. 삼살이 작용하는 방위는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그 방향으로의 이동이나 구조 변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025년 을사년에는 동쪽 방향이 삼살방위에 해당하므로 이쪽 방향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방위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절한 방책을 마련하여 기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법에서 징파와 겹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위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피해야 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장군 방위 동쪽 정동. 대장군 방위는 방합 이론을 따르며 특정한 해에는 특정 방향이 패기를 맞이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묘진 북쪽 깊이, 사오미 동쪽 깊이, 신유술 남쪽 깊이, 해자축 서쪽 깊이. 따라서 2025년 을사년에는 동쪽이 대장군 방위에 해당합니다. 대장군 방위는 그 자체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특히 삼살방위와 겹칠 경우 충기가 더욱 강해져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를 계획 중인 가정, 신생아가 있는 집,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은 동쪽 방향으로 이사하는 것을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삼살방위 동쪽. 삼살방위는 양택집보다는 음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방위입니다. 하지만 대문을 옮기거나 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작용할 수 있어 이사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삼합의 법칙에 따르면 해묘미 서쪽이 삼살방위, 사유축 동쪽이 삼살방위, 인호술 북쪽이 삼살방위, 신자진 남쪽이 삼살방위.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동쪽이 삼살방위에 해당하므로 대장군 방위와 함께 동쪽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방위가 됩니다. 세 번째, 상문방위 남서쪽. 상문방위는 질병, 손재금전 손실, 사망과 관련된 방위로 불안정한 기운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2025년에는 남서쪽이 상문방위에 해당하므로 이 방향으로 이사하는 것은 건강과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조객방위 동쪽. 조객방위는 객지에서 발생하는 사고, 질병, 우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방위입니다. 2025년에는 조객방위 역시 동쪽에 해당하므로 삼살방위와 대장군 방위까지 겹쳐 더욱 위험한 방향이 됩니다. 다섯 번째, 태백살방위. 태백살방위는
일반적으로 손 없는 날과 연결되어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사업체들도 손 없는 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한 것은 아닙니다. 즉 대장군, 삼살, 징파, 오기, 상문, 조객 방위가 포함된 경우라면 손 없는 날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2025년 을사년 반드시 피해야 할 이사 방위 정리. 동쪽 정동 대장군, 삼살, 조객 방위가 겹치는 최악의 방향. 남서쪽 상문 방위가 작용하여 질병과 재물 손실 가능성이 높음. 추가적으로 구성학에서 중요한 세 가지 흉살 방위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오항살동 북쪽 사고 후 처벌을 받거나 질병, 사망, 화재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위. 암검살 남서쪽 타인으로 인한 사고, 재난, 화재, 중병, 도난, 이혼, 파산, 가출 등의 위험 증가. 파살 북서쪽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히는 방위. 결론적으로 2025년 을사년에는 동쪽 방향이 가장 위험하며 추가적으로 남서쪽과 동북북서 방향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 방위를 피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할 때 단순히 날짜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방향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특히 동쪽 방향이 대장군 방위, 삼살 방위, 조객 방위가 겹쳐 있어 가장 피해야 할 방위로 꼽힙니다. 또한 남서쪽의 상문 방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방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방위를 완벽하게 맞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운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이사 전 정성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이사가 되길 바라며 혹시라도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다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